좋아요, 구독. 예, 그렇다면 미국 증시를 둘러싼 전망에도 사실 상당한 온도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S&P 500의 연말 랠리가 거셌던 만큼 이제 나스닥에 편중됐던 시장의 시각이 이제는 S&P 500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이제 기정사실화가 됐고 이제는 언제 인하를 할 것이냐가 좀 관건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렇게 금리 인하라는 이슈 속에서도 비관 눈이 확산하는 원인이 좀 궁금하고요. 미국 네. 경기 전망과 함께 좀 짚어주시죠. 네. 자, 첫 번째가 금리 인하에 대한 네. 문제죠. 금리 인하를 언제 할까? 지금 뭐 바로 제가 이 방송이 나갈 때 거는 알지 못하나 네. 3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꽤 높아진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5월 FOMC 인하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때 아마 첫 번째 네. 인하를 할 것으로 본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하도 중요하지만 네. 미 연준의 스탠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미 연준이 일단 뭐 3월에 올리든 내리든 간에 못 올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지표들, 뭐 고용 시장의 조금 침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누가 봐도 이제 더 이상 올리지는 못할 게 확신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연준의 기준금리, 한국은행의 뭐 기준금리 이런 기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미 10년물 국채금리로 대변되는 시장금리가 먼저 떨어지는.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미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네. 했는데 금리 인하를 3월에 하든 5월에 하든 그런 기준금리의 인하도 중요하겠지만 네. 시장금리가 언제 팍 떨어지느냐, 언제 4%를 먼저 깨느냐, 언제 3.8%를 깨고 네. 3.5레벨까지 내려오느냐가 실질적으로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상반기에 아마도 뭐 3.8 레벨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입니다. 네. 또 깨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네. 이야기잖아요.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때 왜 근데 이제 상당수 아마 또 유튜브들을 보시게 되거나 하면 금리 인하하는 시점이 오히려 뭐 인버스 살 때다. 금리 인하하면 뭐 증시 폭락한다. 이제 이런 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전문가들이 계신 게 이게 과거의 경험상 맞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마치 수영을 하든 어떤 막 여기 앞에 물 앞에 뭐 헤쳐나갈 수도 있겠지만 네. 큰 그림을 바라보면 로그 함수를 그려보면 금리 상승기에 주식도 오르고요. 금리 하락기에 주식이 떨어집니다. 이걸 또 바꿔 말하면 뭐 코로나 때처럼 이슈가 터져서 증시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게 같이 레벨로 가게 네. 되는. 그러니까 과거에도 봤을 때 추세적인 금리 인하 구간은 항상 증시도 같이 약세를 보였던 구간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하방 쇼패팅을 하시는 분들은 그때 금리 인하가 나오는 그때부터가 하락이야. 아마 이런 이제 생각. 특히 뭐 2007년 8년 금융위기를 한번 겪어보셨던 분들은 이런 이제 전략들을 많이 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나온 또 이론이 2019년에도 한번 살짝 경험을 했지만 보험적 성격의 금리 인하 아무 문제 없는데 네. 이게 이제 경제도 너무 좋은데 나빠질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음. 보험적으로 내리는 거야 네. 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보험적 금리 인하 뭐 보험적 성격의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증시에는 약이 되지 악이 되지는 않을 거야라는 네. 이제 이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하거든요. 저는 어느 쪽이냐면 실은 1회 정도의 금리 인하 하냐 안 하냐가 그걸 저는 판가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즉 3월에 금리 인하를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지 5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지는 네. 투자 판단에 오히려 중요한 게 아니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10년물 국채금리 시장금리가 먼저 빠질 때 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네. 앞단 과연 4%에서 3.8, 3.5까지 진짜 금리가 시장금리가 떨어진다는 여기는 굉장히 증시의 호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제가 뭐 기계적으로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편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가 3.8, 3.5까지 생각하는데 그 시장 금리가 3.5, 뭐 2, 2.8 요 정도까지 그 후반부에 나오는 네. 금리 하락은 이건 실은 악재라고 보거든요. 이쯤 되면 시장은 이미 뭔가 굉장히 큰 위험을 직감했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네. 보고 있어서
금리 부분과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준금리를 언제 인하하고 그 인하가 보험성 금리 인하는 좋고 아니다 이번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다 성격이 바뀌어서 그딴 거는 다 빼고요. 네. 앞단에 나오는 금리 하락, 즉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4.2, 4.1, 4.0, 3.9, 3.8, 3.7, 3.5 요때 떨어지는 요 라인이 저는 그나마 편하게 주식을 할 수 있는 앞단에 네. 시장 금리 하락 라인을 가장 포인트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달러도 연동해서 약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금리 하락됐으니까 나스닥 들어가야지 하시면은 안 되는 시장 금리 하락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미국 증시보다 달러 약세로 나왔을 때 이렇게 빠른 부분에서는 네. 이머징 마켓에서 어. 훨씬 더 큰 수혜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K 증시 국장이 네. 참 우리 진짜 가슴 아프게 하죠. 네. 그 어떤 고수도 100번 깨지는 게 우리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에서는 뭐 아무도 못 살아남죠. 네. 그런데 그나마 그 구간 10년물 국채금리 시장 금리가 떨어지는 그 앞단에 저는 코스피가 상당 부분 시세가 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공략법은 그때는 오히려 미 증시보다는 네. K 증시 K 코스피를 증시. 가는 것이 네.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기준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 아마 내년 5월쯤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사실 이 기준금리보다도 중요한 건 시장금리라고 말씀해 주신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한 3.8% 정도를 좀 보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언제 나타날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앞으로는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장에 대한 매력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년 글로벌 중앙은행의 피봇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역전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행은 그러면 연준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따라서 하게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연준은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는, 네. 그러니까 일단 내년만 놓고 내년 상반기를 놓고 보면은요, 금리 인상은 못할 것이고 이것을 빌미로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는지와 상관없이 시장 네. 금리는 먼저 떨어지게 되는데 음. 그럼 한국은행은 이라고 물어보시면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저는 한번 할 것 같습니다. 총선 이후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약간 다른 궤적인데 이미 뭐 우리는 3.5, 미국은 5.5, 2% 포인트 격차이기도 하겠지만 네.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물가 상승 요인이 존재합니다. 이걸 어거지로 누른 대표적인 게 전기요금, 가스요금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일단 정상화를 시작하게 된다면 그때 맞게 될 물가 상승률은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 오히려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하게 될 텐데 네. 우리가 하게 될 그게 뭐 5월이든 뭐 그 상반기든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네. 전 총선 이제 후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그때 첫 번째 나오는 그때 금리 인상은 저는 굉장히 쾌재를 부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네. 한국이 금리를 올린다? 그건 펀더멘털이 좋은 나라만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예, 어찌 됐건 간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때문 이유에서든 올릴 거 안 올리다가 그때 올리든 간에 이런 와중에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네. 상당 부분 원화 강세의 이제 큰 원인이 되겠고요. 네. 한국 금리를 올릴 수나 있어. 그때는 이런 식으로 잠깐 해석을 하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기가 상당 부분 제가 앞서 내년 상반기는 네. 국장이 K 코스피를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때도 그런 한국은행이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한국 뭐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호재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 또 이런 얘기하죠. 그럼 한국의 기준금리 올렸으면은 네. 한국의 국고채, 은행채는 튀어오르겠네.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이미 한국의 시장 금리도 네. 미국 따라갑니다. 10년물 따라가요. 예. 어. 우리가 11월 금통위 때 정말 해프닝이 있었죠.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네. 그날 국고채랑 은행채가 급등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10년물 금리가 아주 뭐 4.8, 4.9까지 갔던. 그러니까 이미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상당 부분 실효성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이더라도 그게 우리의 시장 금리를 자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장 금리도 저는 내년 상반기는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한 번 정도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의 금리는 자극하지 않을 것이다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로 올리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0.25%포인트, 그 네. 정도에서 한 그 정도. 3.75까지는 갈 거라고 봅니다. 네, 한 번 정도 베이비 스텝 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이제 금리 인하 기조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 환율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증권가의 예상처럼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게 될까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1,240원 정도로 이제 음, 깨고 내려오게 된다면 네. 저는 그 다음 레벨은 이제 1,180원까지를 보고 음,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1,240원도 원달러가 깨고 1,210원, 1,200, 1,190원, 1,108, 1,200을 깰 때 네. 이렇게 나오는 원화 어, 강세 달러 약세 때가 정말 마음 안 졸이고 음, 주식할 수 있는 그 환율 네. 레인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한 해는 미국 10년물 시장 금리 떨어지는지 이게 떨어지면 달러 약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 달러 환율이 1,200원을 깨는 1,240원, 10원대를 깨는 그 레인지가 상당 부분 호재다라고 보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도 이렇게 되면 이제 뭐 96, 95 이런 선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 정도가 좋지. 이게 더 급격하게 내려오면 이게 순간 버블로 한번 네.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시적으로는 더 올라 주가 뭐 이렇게 보지만 네. 그 대가가 되게 좀 가혹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는 이제 노멀한 상태에서는 이제 원 달러 환율 한 1,180원에 코스피는 2,840. 요 정도를 보고 있는데 더 급격한 달러 약세라면 저는 2,840도 뵙기는 더 위로 가는 어. 구간도 좀 열어놔야 된다 이런 전략을 삼고 있습니다.